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잘생긴 외모로 유명한 배우 차은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차은우가 갑자기 여초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상식적으로는 이런 친구가 거기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차은우 씨,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폭격을 받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요즘 정치 시국에. 그러니까 이 엄중한 시국에 너는 지금 뺀질뺀질 화보집이나 올리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군중심리의 떼법 여론으로 어마어마한 멍석마리를 지금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보이십니까? 나 진짜 너무 놀랬다니까. 나 원래 피곤해서 주말에 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나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거든 지금. 자, 말하는 거 한번 봐봐요 얘네들. 이 시국에 이런 눈치라니 지금 이 사진을 올릴 상황이냐. 굳이 이거를 지금. 자, 자칭 대단하신 민주투사 성님들의 저 수준 높은 위대한 민주주의 의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진짜로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자, 눈치 좀 챙기라고 차은우한테 일갈하면서 당당하게, 세상당당하게 폭격을 하는 거 보세요. 군중에 의한 폭거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저 얼음사이다 같은 유튜버가 진짜 극우입니까? 그리고 또 20대, 30대 우리 남자, 젊은 남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과연 진짜 20대, 30대가 지금 언론에서 공격당할 만큼 우리 20대, 30대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진짜로 극단주의자란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극단주의자 어마어마한 멍석마리는 바로 저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연예인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미리 사전에 계약되어 있는 일정대로 화보집을 찍고 일을 진행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찾아가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이 시국에 너는 지금 이러고 있냐, 돈을 벌고 있냐, 사진을 찍냐 이러면서 전지전능한 대중의 입맛대로 변덕스럽게 한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폭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댓글 한번 보세요. 야, 너도 이찍이었냐? 이대남 별로 다를 게 없노? 탄핵 정국인데 블라블라 머리가 이렇게 텅텅 비었을 줄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악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라고요. 차은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나라가 이 꼬라진데 니는 지금 뭐 하고 있노? 눈치 챙겨라. 뉴스도 안 보냐? 아니, 지금 미디어에 세뇌된 게 누구인데 누가 누구를 감히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달려든단 말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은우야 정신 좀 차려라. 생각이 그렇게 없어?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한 지식인들 납셨어요. 그래가지고 악플이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도저히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군중심리 광기 사례 교과서 그 자체, 멍석말이 그 자체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교과서에 실려야 될 판이라니까. 멍석말이 군중심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여러분들 자주 언급했던 사건이 뭐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언급했던 사건이 과거 2008년 그때 그 시절에 광우병 때의 광기가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광우병 시절이. 여러분들 제가 되게 자주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현 시점에서 광우병을 예시로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거 뻔하다고 생각하고 듣기 지겨워하고 자기들은 안 그런 척을 합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단 한 걸음만 돌아서서 비슷한 다른 주제가 튀어나오면 어때요? 이 나라 국민들 태반의 수준은 바로 그때 그 광우병 시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안 다르단 말이야. 국민들의 수능 점수가 얼마나 높아졌고 국민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있고 스펙이 얼마나 좋아졌고 국영수 점수가 높고 그게 아니라니까. 국민들 태반의 의식 수준은 똑같다니까.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유우파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사람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저런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강력하고 엄격하게 규탄하고 저런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자정작용 목소리들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시민 개개인이 변덕스러운 사회와 불특정 다수 대중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잖아요. 시민 개인이 사회와 대중들의 변덕스러운 눈치를 살펴야 된다니까. 지금 이 사회가 SNS에서 자기 할 말도 쉽게 못하는 세상, 자기 입을 스스로 내 입을 두 번, 세 번 검열하고 또 검열해야 되는 사회,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무서운 사회라니까요. 오히려 저런 태도야말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적이고 진짜 전체주의식 극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놀랍게도 국민들 중에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극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 봐왔던 그 극우의 사례랑 맞닿아 있다니까요.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철학적인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예인 화보집이 문제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떨까요? 회사원들은 어때요? 돈 적게 버니까 봐줘야 됩니까? 면죄부가 부여됩니까? 그 연봉 기준은 어떻게 되죠? 자, 공무원들, 유튜버들은 어떨까요? 자, 그 사람들이 여행 사진, 맛집 사진, 개인 생일 파티 사진을 SNS에 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국에 그런 거 올렸으니까 그 사람들도 혼나야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기준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대기업 회사원들은 혼을 내야 되지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은 좀 봐줄까요? 이것들 불쌍하니까. 공무원은 그럼 여러분들 몇 급부터 혼을 내야 될까요? 고시 패스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혼을 내고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은 좀 봐줄까요? 유튜버는 그러면 구독자 몇만 명부터 혼을 내고 두들겨 패야 될까요? 배우라면 인스타 구독자 수로 평가하면 됩니까? 그럼 유명하고 안 하고의 그 기준은 몇이죠? 몇 명이죠? 이런 말을 하면은 저런 커뮤니티 사람들은 항변할 겁니다. 그거랑 다르다. 그거랑 다르다. 이런 귀신 같은 논리, 만능의 율법, 알라신의 율법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러면은 어떤 행동은 되고 어떤 행동은 안 된다라는 식의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한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정합니까? 어디까지 정합니까? 그 선을. 그래서 여러분들 멍석마리가 군중 심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이제 법치도 의미가 없죠. 국민정서법이 대한민국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잖아요. 때법이 대한민국 법보다 더 위에 있고 이 법을 비틀어 가지고 입맛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처단을 해버리잖아. 법은 의미가 없어졌다니까 이 나라에서. 그래서 멍석마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애들, 쟤들은 어때요? 우리 같은 나랑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의 입을 쟤네들은 틀어 막으려고 한다고. 자기들만 입을 자유롭게 여는 것을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한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사회란 말이에요. 그 미국의 여러분들 인터넷 음모론의 그 인기 많은 단골 주제가 있죠. 뭐 미국의 제51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외계인이 있다더라. UFO가 추락해가지고 뭐 미국의 연방정부가 그거를 이제 막 분해를 해가지고 과학기술을 개발한다더라.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할지언정 당연히 개인 방송이나 네티즌 개개인들이 그런 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어떤 말은 여러분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동조하고 간첩질, 국가 이적 행위를 하는 급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이 세상에는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화보집 찍는 게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되고 난타, 멍석마리를 당할 일이란 말입니까? 무슨 정치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자, 근데 여러분들 참 우리 대한민국이 비참한 게 뭡니까? 그렇죠. 오히려 간첩 행위는 허용되기를 원해요.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간첩법 통과 안 시켜주죠. 국정원 박살냈죠. 기무사 박살냈죠. 그런데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또 다른 것에 열광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간첩 행위는 허용되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터져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론화가 안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되게 많아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세를 서울 한복판에서 외칠 수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고. 그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진짜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가수 임영웅 씨도 최근에 군중심리 집단 광기에 그야말로 폭격을 당하고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양반은 왜 공격당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봤는데 진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훈계하는 애 한번 봐봐. 지가 그냥 집안 어른입니다. 야, 이 시국에 뭐 하냐? 예? 뭐요? 임영웅이가 황당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죠. 뭐요?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임마 정치 상황이 이렇고 저러한데 네가 한마디 거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발언을 가수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자기가 이번 주제에 대해서 무슨 편을 들었던 것도 아닌데 황당해가지고 한마디 하죠. 아니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지극히 조심스럽고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저런 말을 했다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군중들의 비위를 거슬렀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여초 커뮤니티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거 보세요. 하긴 쟤라고 뭐가 다르겠냐. 드디어 날아가는 거냐.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었는데. 무시무시하죠. 사람 하나 붙잡아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인민 재판을 벌이면서 끌어내리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도파민 축제로 군중들이 횃불을 들고 캠프파이어를 벌이면서 즐거워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런 애들이 돌아서면 뭐가 문제냐면 나 같은 유튜버한테 극우 유튜버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찍남이다, 이대남이다, 극우다, 극단적이다라고 하잖아, 실제로. 그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안타깝지 않냐고요. 여러분, 나는 저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안타까워요. 나 쟤네들 보면 진짜 가슴 아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뭐 그렇죠. 제 유튜브 채널의 페이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 기업의 어떤 투자 환경,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곡소리를 내는 거. 국제사회 어디에 줄을 서야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강조를 하죠, 제가. 원자력 발전과 전기요금의 상관성을 설명을 하고 제가 평소에 그런 걸 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듯이 이런 주제도 종종 다루죠. 배우 차은우 그리고 가수 임영웅 씨의 사례처럼 광범위한 사회 시사 문제를 제가 되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런 영상 올려도 어차피 조회수 몇만도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유튜브 노출도 조회수 탄압을 제가 지난 4년, 5년 동안 받아가면서 3년 넘게 구독자 수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 내가 이런 바보 같은 고생을 왜 하냐면은 진짜로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 머리 빈 애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모르지만. 저 애들이 여름에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그래도 에어컨을 1시간 더 틀고 사는 사회, 직장에 가가지고 그래도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아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고속도로에 지하철에 치안이 유지가 되고 사회 인프라를 저렴하게 누리고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모든 광범위한 정치 사회 시사 문제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목걸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가치들이 지켜지고 국제 외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치안과 안보도 유지되고 공공 서비스도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서로 파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수십 수백 가지 사회 시사 문제는 하나의 목걸이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근데 쟤네들은 그걸 모르죠. 저런 애들이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대가리 꽃밭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들의 미래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잖아. 이 고생을 하고 열변을 토하는 게.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그렇죠. 저런 애들은 우리를 증오한단 말이야. 피하 구분을 못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대중 군중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비판을 해왔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의 심경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로 살아있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데 제가 지금 되게 깊게 들어가죠. 근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도 알 것 같잖아. 나 같은 사람들은 바로 저런 무지몽매한 애들도 행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사람들은 누가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과 미래의 적인지, 누가 자기들 인생의 적인지를 피하 구분을 못한단 말이죠. 어떤 주제가 터지더라도 자극적이고 한 겹, 두 겹의 어떤 그런 대의 명분을 걸치고 있는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나는 그러니까 항상 그 너머에 저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 자르고 뒤 다 잘라버린 다음에 저런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고 짖으면서 우리 보고 극우라고 저런 남자들, 이대남들, 이찍남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서슴없이 그런 대중에 의한 독재를 저지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서. 심지어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스스로 깨시민이라고 믿고 민주주의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독재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고 직립보행하고 살아간다고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고력이.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한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입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후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가슴 아픈 후진국입니다.